무대에서 그리고 한 무대에서 정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벅차고 설레는데요. 마야강 그야말로 12월 기대작으로 우뚝 선 화제의 작품이죠.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소진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긴장되시죠 지금? 예. 네, 안녕하세요. 마야광에서 이두삼의 조강기처 성숙병 역을 맡은 배우 김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정석 씨.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화 마야광에서 극중 이두삼을 잡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열혈 검사 죄송합니다. 열혈 검사 잡으면 되죠. 예. 김인구 역할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마야광에서 이제 이두삼, 그 마야광이죠.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두나 씨. 네, 안녕하세요. 배두나입니다. 마야광에서 이두삼과 협력하는 로비스트 김정아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대민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광에서 마야광 이두삼의 사촌동생 이두환 역할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마야광 연출 맡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 이렇게 정말 캐릭터 소개와 인사만으로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영화 마야광. 자, 오늘 이 영화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텐데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던 그 마야광 드디어 12월 19일 저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도 누구보다도 기다리셨을 텐데 송강호 씨 개봉을 앞둔 소감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그 원래는 이제 여름에 개봉을 하려다가 이렇게 영화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12월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많이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좀 더 이렇게 후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탄탄하게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완성된 작품은 정말 우미로 감독님의 어떤 심혈이 기울어진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됐습니다. 저도 그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더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진 작품을 만날 생각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송강호 씨의 멘트에서 또 영화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영화, 마야광. 한동안 한국 영화에서 본 적 없었던 강렬한 스토리 그리고 비주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많은 분들이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졌으리라 믿습니다. 감독님께 좀 여쭙게요. 감독님, 이 얼마 만입니까? 청불 영화 최고 흥행작이죠. 내부자들 이후에 처음인데 감독님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한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가게 됐는데요. 지금 무척 사실 긴장되고 있지만은 또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빨리 영화를 보고 싶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송강호 선배님을 비롯해서 정말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설레는 분위기인데 저번 사실 내부자들이 대한민국 현재 완벽한 싱크로율로 이제 세상을 강타했었는데 이번 작품은 사실 개봉 전부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마야광 어떤 영화인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마야광은 1970년대 그 잘 살아보자는 어떤 그런 캐치플레이 그런 미명 아래서 마야광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그 희노애락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정말 흥미진진 그 네 글자가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감독님의 말씀에서도 뭔가 비장하면서도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릴 게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우리 자타공인 연기왕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캐릭터 예고편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정말 연기왕들의 완벽한 연기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스크린을 뚫고 나올 것 같고요. 김소진 씨 마지막에 정말
약간 벅차셨던 것 같아요. 제가요? 예, 빵 터지셨어요. 저는 마야광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죠. 네. 저희가 그러면 그 애정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강호 씨. 항상 저 먼저 순서대로 하시죠 그냥. 요거 꼭 여쭤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왜냐면 너무 강렬해서 지금 송강호 씨의 스틸이 딱 나왔는데요. 정말 그냥 저 스틸 하나로 카리스마 갑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대체 이 카리스마는 그동안 왜 숨기고 다니셨던 거예요? 스틸만 그런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많은 관객분들이 좀 뭐랄까 소시민적인 느낌 그리고 이웃 사촌 같은 느낌들을 많은 이제 작품들을 통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마야광이라는 영화가 참 남다르게 또 관객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기보다는 그 배우로서 이제 좀 색다른 소재의 얘기고 또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또 배우들의 어떤 또는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영화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이렇게 관객들에게 이렇게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배우로서는 참 기쁨이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되게 기대하시고 오실 텐데 정말 기대가 돼요. 예, 뭐 이렇게 뭐 한 2시간이라는 시간이 뭐 이렇게 좀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예. 그동안 사실 변호인이라든지 택시운전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시민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정말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두삼이라는 인물이 좀 가공된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70년대를 풍미했던 그 어둡고 또 어두우면서도 또 우리가 그 외면할 수 없는 사회상을 담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두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암울했지만 그 시대를 또 관통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이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최대한 이렇게 좀 사실적이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무래도 마약의 소재다 보니까는 저희가 아는 이제 뭐 대부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마르코스 등 이제 마약을 소재로 한 뭐 그런 스카페이스라는 영화도 있죠. 있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런 대작들을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연상도 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분명히 이두삼의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그 마약 세계라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멕시코나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진짜 마약왕 같아요 지금. 다 똑같다. 네. 뭐 세계 공통적으로 그 카르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특별하게 어떤 한국적인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는 스틸도 사실은 그런 어떤 고전 명작들에서 많이 봐왔던 스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일부러 저희들 피하고 또는 일부러 뭐 독창적인 우리만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 세계에 가장 진실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면서도 용감하게 그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공을 감독님께 넘깁니다. 감독님. 예. 진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이 이두삼이라는 캐릭터를 탄생하기 위해서 두 분이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감독님? 일단 선배님이랑 그 시대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주로 캐릭터 얘기도 했지만 좀 작품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이두삼이라는 캐릭터가 그 평범한 소시민에서 마약왕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마약왕이 주는 어떤 그런 무거움, 다크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그렇게 무겁게만 표현하지 말자라는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살리셨을지 벌써부터 기대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정석 씨 만나볼까요? 저 눈빛 좀 봐주세요, 여러분. 와우. 이번 영화에서 정의감이 아주 철철 넘치는 열혈 검사로 등장을 하십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조정석 씨는 로맨틱 코미디의 그 달콤한 눈빛들을 저희가 많이 기억하는데 그 눈빛은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이번 영화에서. 네, 아마 보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예. 네,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지만 대신에 저렇게 날카로운 눈빛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두삼을 잡아먹을 것 같은 저 눈빛, 예술입니다, 정말. 자, 예고편만 보고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마야강을 선택하게 되는데 본인을 움직인 가장 큰 힘 뭐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야광 이 시나리오를 너무너무 일단 재밌게 봤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인물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송강호 선배님하고 다시 관상에 이어서 다시 재회한다는 게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우민호 감독님이랑 꼭 해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이 작품이 이 작품 자체가 저를 움직이게 하지 한 않았나. 거죠. 네. 네. 사실 바로 다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송강호 씨와 관상 이후에 두 번째로 만나셨는데 그때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다면 이번에 쫓고 쫓기는 관계입니다. 조정석 씨? 네. 조정석에게 송강호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죠. 예. 저한테 선배님은 그런 분이시고, 근데 극 중에서 이제 이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긴 한데, 사실 저희 영화의 주제를 극 중에 김인구 검사가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마약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지만 마약 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김인구에게 이두삼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당신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싶은, 네, 정의를 알려주고 싶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정의 검사지만 뭐랄까 제3의 눈으로 관객 입장에서 이두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쵸.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관객의 눈과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군요. 존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민호 감독님께서 조정석 씨를 처음 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70년대 대표 공무원의 얼굴을 조정석에게서 발견했다. 맞습니까, 감독님? 제가 이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분명히 봤고요. 예. 네, 그래서 정석 씨한테 얘기를 했고, 당신한테 그런 얼굴이 있으니 같이 합시다. 자, 여러분 70년대 공무원의 얼굴 조정석 씨입니다. 레트로 조정석. 레트로. 예. 한번 앞을 봐주시겠어요, 조정석 씨? 예. 정의로운 조정석 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배두나 씨 만나보겠습니다. 와, 배두나 씨. 사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로비스트 역할에 완벽하게 변신을 하셨는데 70년대 당대 최고의 로비스트답게 이번에 배두나 씨가 작품에서 4개 국어를 선보이십니다. 맞습니까, 배두나 씨?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사실 작품을 고를 때 처음부터도 내가 그동안 다른 나라 영화들 찍으면서 공부했던 게 좀 잘 발휘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어렵진 않았어요. 영어나 그 안에서 영어하고 일어하고 당연히 한국어하고 불어 한마디 정도 하나요? 뭐 하여튼 불어? 네. 여기 뭐 학서까지? 하긴 네, 하는데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했던 것 같아요. 배두나 씨,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죠? 이 타이밍에 하지 마요. 로비스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우리 배두나 씨 4개 국어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쁜 날 아닙니까? 예, 첫 선을 보이는. Bonjour, je m'appelle Beduna.
그럼 Thank you for coming to see us today. Our film is coming out very soon in December on the 19th. Yeah. So, ぜひ見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로비스트 배두나십니다. 와우. 그리고 또 놀란 게 사실 터널이나 코리아 같은 작품에서 노 메이크업으로 열연을 선보여 주셔서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이번에는 배두나 씨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헤어부터 의상까지 정말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풀착장으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본인도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찍는 재미가 되게 있었고요. 제가 영화 찍으면서 저도 이제 아까 송강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평범한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의 역할들을 많이 하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 의상팀께서 실제로 70년대 빈티지 의상이나 60년대, 70년대 의상들 직접 공수해서 입혀주시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고 신선하게 찍었었고요. 감독님께서 처음에 저를 이 역할에 로비스트 역할에 부르셨을 때 뭔가 전형적인 로비스트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 보다. 저를 부른 걸로 봐서 저는 무슨 섹시스타, 미니스타도 아닌데 그래서 뭔가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대로 했어요, 사실. 그리고 송강호 선배님 옆에서 같이 하는 것만도 너무 영광이어서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네, 그야말로 전형적이지 않은 배두나 씨만의 열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대명 씨 만나보겠습니다. 김대명 씨, 저는 진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작품 속에서 굉장한 변신을 이번에 시도하셨는데 작품을 위해서 또 변신을 꾀하기도 하셨지만 이 촬영 중간에도 체중 감량을 이 역할을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크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감독님하고 초반에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인물이 변해가는 과정을 외형적으로도 조금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요. 또 스케줄도 이렇게 차례대로 찍는 스케줄이어가지고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님, 사실 그 열정왕 몰입왕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대명 씨인데 내부자들에 이어서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작업을 같이 하셨죠? 예. 마야왕에서 대명 씨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야왕에서는 방금도 대명 씨가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체중 감량 그건 제가 제안한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해서 속으로 좀 힘들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귀엽고 해냈더라고요. 역시 김대명 씨. 그런 후반부에 어떤 김대명 씨가 다른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강렬함이 체중 감량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저 턱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틸 사진에 김대명 씨의 강렬함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소진 씨 만나보겠습니다. 김소진 씨는 진짜 이번 영화에서 과연 이분이 몇 개의 캐릭터를 갖고 계신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소화해내셨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다가 조강지처였다가 남편 이두삼을 또 휘어잡다가 굉장히 정체가 어떤지 궁금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더킹에 이어서 또 굉장히 수준급 사투리까지 구사를 하셨죠. 어떠셨나요? 아니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연습은 많이 했는데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마야광 영화에서는 좀 생활에서 편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호흡들을 표현했어야 했기 때문에 단시간에 뭔가 그런 부산 사투리의 디테일한 그런 뉘앙스들을 찾아가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걸로 뭔가 소화를 못하고 촬영 현장 가면 연기할 때 굉장히 불안하겠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촬영하기 전에 강호 선배님이 저를 포함해서 대명 씨하고 같이 시간을 내서 사투리를 봐주셨어요. 네. 오리지널로. 그래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배우가 이렇게 뭔가 사투리를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뭔가 말이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고 그쵸. 네, 선배님이 뭔가 감정도 싫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다채로운 그런 정서가 담긴 그런 말들을 이렇게 녹음해서 계속 듣고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그때 그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잖아요. 그 많이 떠오르신 것 같은데 송강호 씨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제 언어에 대한 이제 코칭이라든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코칭이라기보다는 같이 너무 좋아하는 후배들이고 이래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 핑계로 이렇게 만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수준급을 구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말씀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지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5 배우가 선보일 각양각색 매력 영화 마야광 놓치지 마시고요. 캐릭터 예고편만으로는 좀 섭섭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마야광 제작기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연기왕들의 조합과 대한민국 영화계를 평정한 제작왕들의 호흡 어땠는지 제작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배우분들과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가 한 번에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야광만의 웰메이드 프로덕션의 완성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배우분들의 속내까지 알 수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네, 파노라마 토크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역대급 조합, 대한민국 연기왕들, 열연 파노라마입니다. 오민호 감독님, 진짜 뭐니뭐니 해도 이 캐스팅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시나리오 작업을 지금 쫙 하시고 이 캐스팅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 송강호 선배님이 하시면은 송강호 선배님을 중심으로 쫙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 역대급 조합이 네, 불현듯 했는데 또 흔쾌히 선배님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시고 선택을 해주셔서 소원성취한 느낌. 저도 지금 소원성취한 그런 느낌인데 그 옆에 있는 그럼 김대명 씨한테 여쭤볼게요. 이 캐스팅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거짓말 같기도 했고 그 사이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건 더더욱 거짓말 같기도 했고요. 촬영하는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꿈 같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송강호 씨는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 운전사라는 작품을 촬영할 때 이제 우 감독님하고 이제 만나 뵙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도 받고 얘기도 듣고 이랬는데 글쎄 지금 쑥스럽게 저 때문에 다 캐스팅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옆에서 배두나 씨가 맞다고. 워낙 이제 그 내부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연출가로서의 저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들에게 크게 신뢰감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실은 이제 이런 마약 얘기 또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영화는 많이 있었어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 얘기 자체로 이렇게 한 작품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처음이지 않나.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배우분들이 좀 많이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의 전반적인 소재에 대해서 또 흥미로움을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자타공인 최고의 진짜 연기 왕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야광이라는 이제 제목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부터 궁금한 부분이었을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주시죠. 1970년 그리고 도약의 시절 암흑의 황금기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1970년대 대한민국의 마약이라니 사실 이 이야기가 또 허구가 아니라 실제 70년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감독님 어떻게 이 소재를 고르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그 내부자들 그 제자서 대표 김홍국 대표님한테 처음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당시 70년대에 일본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마약 히로뽕을 제조할 수 없는 법을 강력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일본이 이제 한국에 이제 눈을 돌려서 한국에서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일본에 다시 들여오는, 마치 지금 보면 OEM 시스템 같은 그런 어떤 히로뽕의 어떤 그런 전성시대가 대한민국의 70년대에 일어났던 게 정말 아이러니하면서 흥미진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다. 자, 그 송강호 씨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원래 알고 계셨나요? 영화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몰랐죠. 어렴풋이건 70년대 이제 그 히로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약을 통해 가지고 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또 뿌리를 내렸던 그 얘기들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게 되실 텐데, 조정석 씨, 이 준비를 하시면서 혹시 참고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감독님과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80년생이라서요. 그 당시를 선을 긋는 겁니까? 예. 아니 선을 긋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당 70년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그 시대 어땠는지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연출부에서 준비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랑 김인구라는 검사가 그 저 시대상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상을 잘 보여주자, 뭐 이런 그 강력한 공권력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고. 네. 그렇다면 로비스트 역을 맡은 우리 두나 씨는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셨나요? 저는 일단 그 시대상이 70년대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다녀봤고, 로비스트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정책에 많은 사람도 많고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좀 그 시대상보다는 조금 더 좀 많이 알고 트여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어서 좀 자유롭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모티브가 되는 그런 이게 뭐 캐릭터들이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연출부들이 준 자료를 많이 공부했고 그랬죠. 두 분이 얼마나 또 많은 자료를 공부하시고 준비를 하셨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완벽한 노력들이 1970년대를 마야광만의 1970년대를 완성한 건데, 그렇다면 감독님, 이 마야광이 그리고 싶었던 1970년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송강호 선배님도 뭐 말씀을 좀 하셨지만은 분명 1970년대 암울한 시대였지만 동시에 또한 되게 찬란한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와 여기 배우분들, 스태프들이 좀 다채롭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암울했지만 찬란했던 그 시기를 마야광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야광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격동의 1970년대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인데,